자, 거기 보시면요. 여기 올바른 문장의 사용이라고 나왔잖아요. 이 부분에서는 모범적으로 고친 걸 그냥 따라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걸 왜 고쳤을까? 응? 왜 고쳤을까라는 거에 초점을 둬요. 그래서 거기 이유를 써놨죠. 첫째는 문장이 올바르기 위해서는 무조건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가 올바라야 되고, 그래서 주어 서술어가 즉 이루어졌는가를 먼저 점검하자는 거야. 춘원 이광수는 1917년에 무정을 발표했는데, 자, 이어진 문장이죠. 그럴 때 발표하다 이 말의 주어는 이광수고, 즉 이광수가 발표했다, 여기까지 문장 문제될 거 없는 거예요. 그 다음 이제 뒤로 갔더니 국문학사상 최초의 근대 장표소설이다. 이 서술어의 주어가 이광수가 될 수는 없죠. 그렇죠? 이때는 이광수의 작품인 뭐 무정이라거나 아니면 이 작품은 하고 주어가 따로 나와야죠. 그래서 이렇게 문장이 이어져 있을 때 앞문장은 앞문장대로, 뒷문장은 뒷문장대로, 주어가 다를 때에는 주어를 밝혀야 한다 이겁니다. 이해됐어요? 그 다음 이제 밑으로 쭉 내려와서 가로 2번, 주어와 서술어에 역시 호응이, 아까의 경우에는 있어야 될 주어가 빠진 거고 이번에는 주어 서술어 호응 관계에 있어서의 문제죠. 한 나라의 영화 정책은 당연히 자기 나라 영화의 보호와 진흥을 목적으로 그 방향에 따라 정책을 수행한다. 자, 주어가 영화 정책인데 서술어에 정책을 수행했다. 일단 틀렸죠. 왜요? 동어 반복을 쓰고 있어요. 일단 동어 반복이 한 문장 안에서 같은 단어가 반복되면 이는 무조건 틀려요. 그러므로 한 나라의 영화 정책은 이라고 했으니까, 즉 당연히 자기 나라 영화의 보호와 진흥을 목적으로 그 방향에 따라 정책을 수행하는 것이다 하고 맨 마지막에 즉 명사문으로 바꿔주거나, 아니면 거기에 바꿔놓은 것처럼 한 나라의 영화 정책은 당연히 자기 나라 영화의 보호와 진흥이라는 목적에 따라 수행된다 하고 피동문으로, 수행된다라고 피동문으로 바꿔도 되고, 아니면 영화 정책이 사물이니까 명사문 뭐뭐이다라는 명사문으로 바꿔도 되고, 방법은 여러 가지가 되는 거고 꼭 여기 나온 대로만 바꿔야 될 이유는 없고, 바꿔야 될 이유, 즉 왜 바꿔야 되는지만 이해를 하면 되겠다 이 말이에요. 다음 페이지로 가세요. 목적어와 서술어가 호응을 하지 않을 때, 이때도 마찬가지 문장이 올바른가 하는 거의 판단은 서술어를 중심으로 보는 거라고. 따라서 아이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할 때, 이게 얼마 전에 시험에 나왔죠. 이 하다라는 말은 뭐가 있어야 돼? 목적어가. 공부를 한다는 건지 아니면 뭐 놀이를 한다는 건지 도박을 한다는 건지 목적어가 나와줘야죠. 그렇죠? 그러므로 학습을 할 때 하고 목적어를 밝혀야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서술어를 중심으로 해서 그 문장 성분이 먼저 갖추어져야, 그리고 문장 성분이 서술어를 중심으로 해서 필요한 성분이 갖추어져야 우리는 올바른 문장이다라고 판단한다 이 얘기입니다. 자, 수식어와 피수식어의 관계에 있어서 예를 들어 학생을 가르쳐야 하는 선생님이라면 누구나 많은 여러 분야의 지식을 갖춰야 한다. 이때 우리가 관용어에 쓰는 순서는 지수성의 순서죠. 지시관용사, 수관용사, 성상관용사의 순서지. 따라서 많다라는 말은 수관용사죠. 수관용어야. 많은. 여러 분야 할 때 여러는 지시관용어고, 그러니까 여러 분야를 먼저 써야지. 여러 분야에 많은 지식이라고 표현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수식어와 피수식어의 관계가 적절해야겠다라는 거고요. 거기 큰 4번에 가면
영어 번역투와 피동용 문장의 지향 이랬죠. 그러니까 광고에 현혹되기보다는 실용적인 컴퓨터를 선택함과 사용함이, 자, 선택함, 사용함, 이렇게 문장이 명사형으로 끝나면 모를까, 문장 중간에 이런 명사형 어미를 남용해서는 안 돼요. 이는 영어식 직역의 어투입니다. 따라서 선택해서 사용하는 것이 좋다라고 바꾸는 게 훨씬 좋죠. 그러므로 명사형 어미를 남용하지 말자라는 얘기입니다. 다음 페이지로 가면 단어나 구나 절을 이었을 때 이때 우리는 병렬 관계를 맞춰야 돼요. 즉 단어를 나열하고 구나 절을 나열하여 이었을 때에는 병렬 관계의 호응을 이루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 그는 청소년 문제, 미혼모 문제, 노인 문제, 사회 문제에 관심이 많다 이러면 그 나열하는 것들은 서로 대등해야 돼. 절대 겹쳐서는 안 되고 상이어와 하이어를 함께 쓰면 안 되지. 그런데 청소년 문제나 미혼모 문제나 노인 문제는 모두 뭐야? 사회 문제의 일종이죠. 그러므로 사회 문제와 노인 문제, 미혼모 문제를 함께 나열할 수는 없는 거라고. 알겠습니까? 어떤 단어를 나열할 때 여러분들은 그 단어들이 서로 의미상 즉 같은 급의 같은 관계의 단어들이 나열되는지를 주목하자 이 말입니다. 다음 오른쪽에 가면은 문장의 논리성이라는 얘기는 주로 연결어미나 부사어나 이런 것들이 적절하게 써야 된다는 거야. 나태하게 생활하기 쉬운 때가 바로 방학 기간이다. 왜냐하면 즉 왜냐하면이라고 하면 뒤에 뭐가 나와야 돼? 이유가 나오는데 방학 때는 여행을 통해 견문을 넓힐 수도 있고 이게 나태하게 생활하는 것의 이유일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접속어가 즉 부사어 왜냐하면이 이 접속 부사가 잘못 쓰인 거지. 그렇죠? 오히려 왜냐하면이라는 이유보다는 뭘 써야 돼? 그러므로 라는 말을 써서 방학 때는 여행을 통해 견문을 넓힐 수도 있고 심신을 단련함으로써 라고 써야죠. 그러니까 왜냐하면이라고 하면 뒤에 때문이다가 나와야 되고 여기서 때문이다가 나와서 그냥 옳다라고 여기기에는 내용이 원인을 말하는 게 아니더라 이 말이야. 알겠어요? 그래서 문장은 논리적으로 서로 연결이 되게끔 써야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음 페이지. 이제 여러분들이 시험에서 자주 만나는 건 이 7번이죠. 즉 내용에 적합한 단어. 원래 이 어법 문제, 문장 문제, 올바른 문장 문제는 출제되면 난이도가 어려운 편에 속하는데 앞에 6가지 이유를 가지고 출제를 하면 여러분들이 정답률이 50%밖에 안 돼요. 그래서 요새는 그런 유형의 문제보다는 좀 더 쉬운 걸 냅니다. 그게 뭐냐면 이렇게 어휘를 내용에 적절하게 쓰는 것. 이건 그래도 정답률이 7, 80%는 나와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 부분이 또 그렇게 강하지가 못해요. 그래서 어휘를 정확히 써야 돼. 이 어휘가 이 문장에 어울리는지 안 어울리는지 특히 유사하게 보이는 말일수록 그 구별을 해야 되는 게 우리 시험에서 비중 있게 나오죠. 하나도 빠뜨리지 말고 이 부분은 철저하게 복습하고 또 여러분들이 반복해서 사전을 펴놓고 이해하셔야 됩니다. 선생님하고 이 시간에도 하겠지만 또 혼자 가서도 이 부분은 철저하게 해야 돼. 그리고 여러분들이 좀 더 효율적인 국어 공부가 뭡니까? 좀 더 효율적인 수험 공부가 뭡니까? 이런 질문을 할 시간에 복습하세요. 공부는 어떻게 하면 효율적인지라는 건 이건 사람마다 다릅니다. 알겠습니까? A한테 맞는 방법이 B한테는 안 맞을 수도 있어. 예를 들어 선생님 오전에 몇 시에 일어나는 게 좋습니까? 사람마다 다른 거예요. 선생님은 머리털 나고 지금까지 공부하면서 또 배우면서 가르치면서 살아왔지만 아침 공부를 해본 적이 없어. 왜? 늦게 자는 건 자겠는데 아침은 못 일어나겠더라고.
근데 내가 만약에 새벽 공부를 해야 된다는 이유로 내 스타일을 바꿨다면 아마 바보가 돼 있을 거야. 알겠어요? 그러니까 각자에게 맞는 걸 하면 돼. 새벽 4시면 눈이 떠져서 팔팔한 친구라면 아침 공부를 해야 하는 거고, 반면에 밤 12시 1시가 돼도 팔팔하면 저녁 공부를 중심으로 하면 되고. 선생님, 아침 밤 다 피곤하면 어떡합니까? 너는 그러면 공부를 안 해야지. 그래서 어디서 아낄 거야? 공부를 못 하지 그러면. 그래서요. 그래서 체력이 안 되면 공부를 못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잊지 말 거. 우리 수업 시간에 열심히 수업 듣는 거 이건 잘하는 게 아니에요. 기본이야, 기본. 이 기본도 안 하는 놈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지. 이 기본은 자랑할 게 못 되는 거야. 선생님, 내가 수업 열심히 들었는데 왜 성적이 안 오릅니까? 그냥 기본만 한 거야 지금. 그 기본도 안 하던 애가 기본을 하면 기특하다라고 말은 할 수 있지만 아직 합격하려면 멀었지. 아니, 남들보다 한 걸음 더 하는 게 있어야지 합격하지. 제가 훨씬 더 간절한데요. 간절함이라는 이유로 따지면 이상에 간절하지 못한 사람이 누가 있겠니? 알겠어요? 재미로 수험 공부하는 사람이 어딨니? 이게 무슨 수천억을 버는 직업이 아닌데.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간절함으로 승부하려고 하지 마. 기도하는 거로 되는 게 아니야. 실천하는 거예요. 그리고 남들보다 한 글자라도 더 보고 남들보다 1분이라도 깨어 있으면 그게 경쟁력을 갖는 거야. 그러니까 제대로 내가 실천하는지는 결국 시간 싸움입니다. 수업만 열심히 듣는 거 그건 기본이야, 기본. 그 이후에 수업 시간 이외에도 내가 어떻게 더 투자하느냐. 알겠죠? 그래서 지금 벌써 우리가 문법을 거의 다 마쳤는데 지금 이 시간까지 왔어도 계속 선어말어미, 어말어미, 조사 이런 말이 나오면 문장 성분 이러면 이게 뭔 소리인지 아직 모르겠다. 이런 친구라면 야간반에서 지금 다시 1단원부터 하니까 다시 또 야간에 와서도 들어. 알겠어요? 그런 친구들은 가서 모르는데 복습하고 있으면 뭐 하겠어? 수업이라도 한 번 더 듣는 게 낫지. 반면에 이제 어느 정도 그런 데 익숙하고 문법에 대해 자리가 잡힌 친구는 돌아가면 자꾸 문제를 풀라고. 관련 문제들을 풀라고. 알겠어요? 그리고 오늘 한자 공부하라고 했던 거 동음이어 그거 빨리 꺼내놓고 한 단어라도 외우고 이렇게 공부하시라고요. 합격하면 모든 게 좋은 추억이 되지만 떨어지면 모든 게 후회스러워. 이 공부라는 게 그래요. 알겠어요? 떨어졌는데 친구들과의 좋은 추억, 선생님과의 좋은 추억 있을 수가 없어요. 합격하면요 싸웠던 것도 좋은 기억이 돼요. 뭔 소리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꼭 해야 될 거 복습하는 것으로 목표를 삼고 남들보다 딱 1분만 부지런하게 살아. 남들보다 몇 배를 더하라는 게 아니야. 주어진 게 24시간인데 우리가 어떻게 몇 배를 더하니? 그러니까 딱 남들보다 1분만 더 책 보고 1분만 더 늦게 자고 1분만 더 먼저 일어나고 그러면 합격할 수 있어요. 자, 거기 내용에 적합한 단어 1번 보면요. 이 논문집은 너무 두터워. 틀렸죠? 두텁다라는 말은 언제만 쓰라고요? 정이 두텁다. 사람 사이의 관계에만 쓰세요. 그러니까 두터워서가 아니라 뭐로 바꿔? 두꺼워서. 2번 부딪히다 할 때의 희는 피동전미사야. 부딪히다의 희는 피동전미사야. 그리고 부딪히다의 치는 강세전미사야. 그러니까 희라는 피동전미사는 문법적으로 피동문이어야 하는 거야. 그럼 우리 앞서 배웠으니까 피동문이란 뭐야? 주어가 당하는 거야. 주어에서 힘이 가해지는 것이 아니라 힘이 다른 데서 오고 주어가 당하는 거야. 반면에 치를 쓰면 그때는 힘이 주어에서 시작하는 거야. 예문 봐. 그 무렵 나는 버스 정류장에서 매일 그녀와 부딪혔다라는 얘기야. 내가 버스 정류장에 갔으니까 그녀와 만나는 거지. 이해되나? 내가 있는데 가만히 있는데 그녀가 와서 만나는 게 아니라 내가 버스 정류장을 가서
매일 그녀와 부딪힌 거야. 이때 부딪히다는 만났다 이 말이지 가서 들이받고 이러는 게 아니라, 그렇지? 따라서 이때는 he가 아니라 뭐야? chi를 써야지. 내가 능동적으로 즉 버수정장에 갔잖아. 알겠어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부딪히다와 부딪히다는 이걸 완벽하게 구별하는 건 여러분들에게 불가능하다. 됐습니까? 국어 선생들도 못하는 거야. 그걸 네가 하겠다고 덤비면 그건 수험생이 아니라 저기 대학원 국문과에 가야지. 됐어요? 욕심을 버려. 딱 시험 볼 만한 수준까지만 하면 돼. 가끔 수험생들 중에는 너무 지나치게 파고드는 친구들이 있어. 그러면 결국엔 그것도 수험생활 망치는 거야. 너무 얄팍하게 공부하는 것도 문제지만 너무 깊이 있게 들어가려고 해서도 안 돼. 부딪히다 부딪히다는 국어 사전을 만드는 사람들마저 헷갈리는 거야. 그래서 얘가 시험에서 나오는 수준은 아주 얄팍한 수준밖에 못 내. 알겠어요? 안 그러면 이의제기가 막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주어가 여기서 움직임이 시작되면 치를 쓰면 되고, 알겠어요? 뭐 능동, 피동 그런 것도 생각하지 마. 주어에서 행위의 시작이 되면 그러면 치를 쓰면 돼. 딱 우리 시험을 풀 수 있는 수준은. 반면에 주어가 아닌 다른 것에서 그 힘이 시작하면, 움직임이 시작하면 그때 he를 쓰면 돼. 딱 요것만 봐. 자 보세요. 그 무렵 나는 버수정장에서 매일 그녀와 부딪히곤 했다. 그녀가 나타난 게 아니라 내가 버수정장을 갔으므로 내가 움직였고, 그러므로 치를 쓰면 되는 거야. 자, 이건 뭘까? 영희와 철수의 결혼은 부모님의 반대에 부딪혀 무산됐다. 영희와 철수의 결혼은 부모님의 반대에 부딪혀 무산됐다. 위에 거야, 아래 거야? 반대라는 힘이 어디서 온 거야? 부모에게서. 그러므로 뭘 써야 돼? 아래 거. 자, 배가 파도에 부딪혀 부서졌다. 배가 파도에 부딪혀 부서졌다. 이때 부딪혀는 위에 거야, 아래 거야? 무조건 위에 거지. 배가 움직이지. 배가 움직이지. 왜 파도가 움직이니? 배가 움직여야 파도가 칠 거 아니야. 파도가 배가 묶여 있는데 파도가 치면 그때는 위에 게 되겠지. 아래 게. 그러지만 배가 움직일 때. 그리고 이거 그럼 쉬운 걸로, 파도가 아니라 배가 바위에 부딪혀서 배가 바위에 부딪혀 부서졌다. 이미 부서지다라는 피동을 썼고, 그렇죠? 문제는 바위에 부딪혀 부서졌다라고 했을 때 파도는 이게 또 묶여있는 배라면 파도가 쳐서 부서지니까 여러분들이 헷갈렸다 하고 바위라고 하자. 그러면 바위에서 힘이 시작할 수는 없잖아. 그렇죠? 배가 원튼 원치 않든 바위를 쳐서 부서진 거잖아. 그러니까 위에 거 아래 거? 위에 거지. 그죠? 철수가 전봇대에 부딪혀 넘어졌다. 여러분들
뭐 책 보다가 아니면 뭐 스마트폰 보다가 아니면 뭐 전화 통화하다가 전봇대에 부딪혀 넘어져 본 적 있나요? 없어요? 수영 몇 번 있는데. 왜냐면 이렇게 보다가 갑자기 꽝 하면 근데 그 충격은 어마어마해요. 정말 예상 밖의 충격이니까 그냥 이런 전봇대에 부딪혔다 이 느낌이 아니라 거대한 벽에 뭔가 거대한 거에 막힌 그 충격은 커요. 그래서 이미 가급적 걸어다니면서는 뭘 안 하려고 합니다. 한번 넘어져 봤더니 창피한 건 둘째치고 무섭더라고. 무섭다는 느낌이. 그러니까 전봇대 이렇게 요 뾰족한 거에 부딪힌 게 아니라 무슨 거대한 벽에 가로막혀서 팡 튕겨져 나간 그런 느낌이다. 그래서 조심해야겠다. 자, 철수가 전봇대에 부딪혀 넘어졌어. 그러면 여기 위에 거 써야 돼, 아래 거 써야 돼? 그렇지. 전봇대가 와서 깔 리는 없잖아. 그지? 그러니까 전봇대에 부딪혀 넘어졌다. 이해됐어요? 자, 3번에 이 박물관에 전시된 선사시대 유물은 원형대로 보존되었다라고 했는데 이 보존은 완전하게 보호하는 거야. 보존이라는 한자 봐봐. 완전할 전자야. 반면에 보존은 그대로 있게 하는 거야. 그것이 망가지지 않고 그대로 있게 하는 게 보존이야. 그러니까 과거부터 내려온 유물은 보존할 수는 없지. 그걸 고치면 안 되지. 부서지면 부서진 대로. 이해돼요? 예전에 한번, 지금이야 이제 그런 일은 잘 안 일어나지만 예전에는 아직 아주 가옥, 옛날 고옥이 남아있을 때 시골집에 그런 청자나 백자 같은 게요, 정말 금이 가 있거나 아니면 살짝 깨진 것들이 있대요. 그러면은 대부분 잘 모르는 사람들은 금이 가거나 깨졌으니까 버려버리거나 아니면은 뭐 다른 용도로 이런 바라보는 게 아니라 뭐 요광으로 쓴다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허드레로 써서. 그런데 한 번은 어떤 사람이 자기 고향의 텃밭에 할머니가 이렇게 막 조그마한 종자를 심어 놓은 그런 항아리가 있는데 이게 그림이 남달라 보인 거야. 그런데 살짝 금이 간 거야. 그러니까 그걸 꺼내 가지고 이게 좀 남달라 보인다 싶으니까 이 사람이 그 금 간 걸 살짝 본드로 붙인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감쪽같이 완벽해졌는데 그 본드로 붙여가지고 그걸 미술관에 보여줬더니 쓰레기가 된 거예요. 만약에 그걸 그대로 금이 간 그대로 보존하여 가져왔다면 수천만 원 값어치가 있는 거예요. 이게 한번 신문에 크게 뉴스가 난 적이 있어. 그러면서 그때 왜 그게 뉴스가 됐냐면 어떤 귀중한 문화재를 발견하거든 그대로 보고하라 이거지. 그대로 보고해야 그래야 의미가 있는 거지. 그걸 막 새 걸로 바꾸고, 그죠? 심지어는 그림을 새로 칠하고 이러면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야. 그래서 과거의 유물들은 뭐 하는 거야? 보존하는 거고.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국토는 보전하려고 해야지. 그죠? 완전한 그대로 가져가고자 해야지. 이해됐어요? 그러면 대한 사람 대안으로, 우리 애국가 대한 사람 대안으로 길이 보존하세요? 길이 보전하세요? 보전하세요. 이게 출제된 문제입니다. 알겠어요? 출제된 문제야. 보전해야지. 우리는 아직 완전해져야 하는 거지. 그렇죠? 다음 가로 4번 회의에 붙여진 안건. 그러면 이때 붙다를 쓸 때에는 어떤 경우? 이것이 가까이 하다 또는 달라붙다 또는 무슨 혈연관계가 있다, 이때 붙이다 라는 말을 쓰는 거고, 그 외에는 뭘 써야 되는 거야?
붙이다. 즉 붙다라는 의미와 관계가 없을 때에는 모두 붙이다라고 써야죠. 따라서 회의에 붙여진 안건 바꿔야죠. 다음 법학도로서 사법시험에 주의를 갖다 주의하다고 관심을 갖다죠. 그래서 이런 단어들은 서술어와 함께 짝을 지어서 주의하다 또 관심을 갖다. 그렇죠? 이 주의하다를 또 써야 될 자리에 자꾸만 주의하다를 쓰면 안 되죠. 주의하다가 아니라 주의하다고. 그리고 관심을 갖다, 관심을 두다, 관심이 있다라고 해야죠. 6번 시간은 시각과 시각 사이를 시간이라 하는 거고 지정된 때는 시각이라고 하는 거야. 따라서 지금 이 시간부터가 아니라 뭐라고 해야 돼? 이 시각부터라고 해야 돼. 약속 시간이 몇 시냐가 아니라 약속 시각이 몇 시냐라고 해야지. 이해돼요? 7시에 만나기로 했으면 약속 시각이 몇 시냐라고 해야지 약속 시간이라고 하면 안 되겠다. 반면에 약속한 그 시간이 6시부터 6시 반까지다. 그럴 때에는 약속 시간이라고 표현을 해야지. 뭔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어느 한 시점을 말할 때는 시각, 그 시각과 시각 사이를 시간. 이해됐지? 따라서 지금 이 시각부터죠. 7번 로소와 로서는 여러 번 설명했지? 로서는 뭐라고? 수단, 도구라고. 도구, 수단에 로서를 쓰는 거고 도구, 수단에 로서를 쓰는 거고 로서는 자격, 지위, 자격에 쓰는 거지. 물론 이 앞에 매개모음 의가 와도 똑같죠. 으로써, 즉 로서냐 로서냐. 그리고 둘 다 서를 생략해도 관계가 없다 보니까 우리가 평소에는 그냥 로만 써버릇 하다가 막상 로서냐 로서냐를 구별하면 그때 이제 어려워지는 거야. 조심할 건 사람이 나오면 로서, 사물이면 로서 이거 아니에요. 사람 사물에 관계없이 이게 문장 안에서 문맥상 수단이냐 아니면 자격이냐 이걸 구별하는 겁니다. 따라서 예문에 재직하는 동안 그는 공무원으로 최선을 직분을 다했다 이 말이니까 이때는 자격, 공무원의 자격으로 이런 의미니까 로서라고 써야죠. 근데 이게 헷갈리는 건 자꾸 발음을 우리가 공무원으로서 직분을 다하다 하고 로서라고 발음하다 보니까 그런 것이지 로서라고 써야죠. 이해됐죠? 자, 거기 재직하는 동안 할 때의 동안은 의존명사야. 반드시 띄었어야 됩니다. 다음 8번 통일은 우리 민족의 역사적 과업이므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자, 이 이므로와 이므로는 결국 그러므로냐라는 구별과 같은 거죠. 그러므로는 이때 무로는 어미야 어미 이유를 말하는 이유 원인을 말하는 어미라고. 반면에 이 의로는 의로서라는 조사야 조사. 그럼이라는 낱말과 의로서라는 조사가 만난 거지. 그러니까 얘는 뭐야? 로서의 뜻이 뭐야? 수단이야. 그러니까 의미상 그러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유를 말하면
그러니까, 그래서, 이유를 말하면 그러므로를 쓰는 거고, 반면에 수단을 말하면 그럼으로써 하고 수단을 말하면 그때는 으로써 앞에는 명사형 그럼을 쓰는 거죠. 여기서도 과제이므로라고 써야 할지 아니면 그대로 과제이므로라고 해야 될지는 앞뒤의 문장의 관계를 봐야지.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즉 통일이 우리 민족의 과제니까 이루어진다는 얘기죠. 우리 민족의 과제라는 조건으로 이루어진다 이 뜻이 아니라, 과제라는 수단으로 이루어진다 이 뜻이 아니라 우리의 과제이기 때문에 이루어진다 이런 의미니까, 즉 연결어미 뭘 써야 돼? 무로를, 뭐뭐이므로 무로를 써야 하죠. 그렇죠? 따라서 뭐뭐이므로 바꿔야죠. 다음 9번. 우리말에 빌리다만 있습니다. 빌리다. 빌려오든 빌려주든 모두 빌리다입니다. 반면에 빌다는 전혀 다른 뜻, 뭐 용서를 빌다, 전혀 다른 뜻, 또는 구걸하다라는 의미로 빌다라는 말을 쓰는 거야. 그러니까 외국으로부터 빌어다 쓴 돈이 아니라, 구걸한 게 아니죠? 빌린 거니까 뭐라고 써야 돼? 빌려다 쓴 돈을 차관이라 한다. 자, 거지가 아랫마을에 가서 밥을 빌려 먹었다야 빌어 먹었다야? 빌어 먹었다. 구걸하다는 의미니까 빌어 먹었다라고 하는 거지. 그렇죠? 다음 10번. 1절은 전혀라는 뜻의 부사로 사용하고, 일체라는 말은 모든 것이라는 명사죠. 그러므로 이제부터 우리 팀의 지휘권을 1절 너에게 맡기겠다라는 의미인지 모든 것을 너에게 맡기겠다라는 의미인지, 1절이 아니라 뭐야? 일체, 모든 걸 너에게 맡긴다라는 의미죠. 그리고 또한 1절이라는 말은 주로 부정적 표현하고 호응하죠. 1절 뭐뭐하지 않다, 1절 뭐뭐하지 못하다 하고 주로 부정적 표현과 호응합니다. 똑같죠. 똑같은데 그러지 마. 똑같은데 이게 한자는 1절, 일체 두 가지 발음이 모두 가능해.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동자이음어라고 그래. 동자이음어. 그러니까 똑같이 같은 글자인데 책이 잘못된 거 아니야. 알겠어요? 똑같이 같은 한자인데 얘를 1절 이렇게 읽으면 그때는 도무지, 전혀라는 부사고, 얘를 또 일체 이러면 그때는 모든 것이라는 명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자어는 같은 글자인데도 발음이 달라지는 게 있어. 이런 걸 동자이음어라고 합니다. 됐어요? 예를 들어 얘도, 그지? 얘도 음악 이럴 때는 악으로 읽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기에 산을 붙여서 또 여기에 물 숫자를 넣어서 읽을 때는 요산, 요수. 그래서 전혀 다른 뜻이 돼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같은 한자인데 이렇게 상황에 따라, 때에 따라 다르게 발음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고, 그런 한자는 우리가 뭐라고 불러? 동자이음어. 아까 소리는 같은데 뜻이 다른 건 뭐라고 배웠지? 동음이어. 그래서 동음이어를 모두 공부하고 난 다음에는 동자이음어 공부해야죠. 여러분들 어휘편에 다 들어있습니다. 동자이음어, 동음이어는 그렇게 구별을 지어서, 사실은 우리 시험 문제는 동음이어, 동자이음어가 결국 시험의 관건이야. 알겠죠? 자,
다음 11번. 어젯밤에 술을 많이 마신 덕택에 오늘 시합에서 패했다. 좀 이상하지? 덕택이나 덕분은 긍정적인 데 쓰는 거고, 덕택, 덕분은 긍정적인 이유에 쓰는 거고, 부정적일 땐 탓을 쓰는 거죠. 즉 어제 술을 많이 마신 탓에, 또는 뭐뭐하는 바람에서 어제 술을 많이 마신 바람에, 탓이나 바람이라는 말을 써서 뭐뭐하신 탓에, 뭐뭐하는 바람에 라고 표현하죠. 다음 휴전선 너머로 북녘 땅이 보였다. 자, 우리가 넘다에서 넘다에 어미 어가 오면 넘어 하고 동사고, 이건 동사. 넘다의 활용형으로 넘어 동사고, 이번엔 넘다에 전미사 어가 와서 넘어라고 만들면 이건 뭐예요? 명사예요. 명사. 그래서 동사냐 명사냐, 즉 문장에 동사를 써야 하느냐 명사를 써야 하느냐. 얘 동사 넘다는 앞에 반드시 뭐가 와? 목조가 오죠. 무엇을 넘다. 예문 봐요. 휴전선을 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휴전선 넘어, 여기까지만 보면 틀린 거 없어요. 그런데 뒤에 뭐가 붙었어? 로. 로라는 건 부사격 조사야. 격조사라고. 격조사는 어디에만 붙지? 체언 뒤에만. 그러니까 이때 넘어는 쓸 수가 없는 거지. 대신 명사 뭘 써야 돼? 넘어. 그래서 휴전선 너머로 북녘 땅이 보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산 너머 남촌에는 누가 살기에, 우리 그 가곡에 있지? 산 너머 남촌에는 누가 살기에. 산 너머 남촌에는 써봐. 산 너머 남촌에는 누가 살기에. 산 너머 남촌에는 누가 살기에. 산 너머 남촌에는 누가 살기에. 이때 너머는, 산 너머 남촌에는 할 때 너머는 뭘 써야 돼? 산 너머 남촌에는 할 때 뭘 써야 돼? 명사 너머를 써요? 동사 너머를 써요? 산 너머 남촌에는 누가 살기에. 명사 너머를 써요? 동사 너머를 써요? 명사 너머를 써야죠. 산 너머 남촌에는, 그렇죠? 산 너머에 있는 남촌이잖아. 명사를 써야지. 그렇지? 동사를 쓰면 안 되고 명사를 써야지. 이번에는 우리 속담에 산 넘어 산이요 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속담에 산 넘어 산이라는 말이 있어요. 어떤 일이 안 좋은 일이 겹쳐날 때 산 넘어 산이요 이럽니다. 뭘 써야 될까? 동사 너머를 써야 돼? 명사 너머를 써야 돼? 동사 너머를. 산 넘어 산이요. 설상가상 이런 말이죠. 산 넘어 산이요. 설상가상 이런 말이지. 산을 넘었더니 뭐야? 또 산이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산 넘어 산이요 라고 합니다. 다음 13번. 핵 문제에 관해 북한이 취하고 있는 태도는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그것과는 사뭇 틀리다. 태도는 틀리다가 아니라, 서로 북핵 문제를 바라보는 태도는 틀린 게 아니라 뭐야? 다른 거죠. 다른 거죠.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북핵 문제에 대해서 바라보는 시선은 나라마다 다릅니다. 그랬어요?
강대국들은 거의 미국과 같은 시각으로 북핵 문제를 바라보지만 약소 국가들은 북한과 같은 시선으로 아니 왜 너네들은 핵을 가지고 있고 우린 가지지 말라는 거냐 하고 또 다른 시각을 드러내기도 해요. 우리는 우리하고 밀접한 관계를 갖기 때문에 북한의 핵에 대해서 미국과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지만 또 약소 국가인 나라들은 북한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또 자랑거리처럼 미국과 맞짱 뜨고 있으니까 이렇게 바라보는 입장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는 국제사회에서 그 나라를 바라보는 태도죠. 있어요? 자, 따라서 이때 북핵을 바라보는 태도는 다르다라고 해야지 틀리다라고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지금도 우리 그 정치인들과 관련된 사건들 있잖아. 아직 재판 결과가 나오지 않은 뭐 김경수 트루킹 사건이라든지 아니면 또 뭐 이재명 뭐 조폭 연루설 뭐 이런 사건이라든지 또 박근혜 탄핵에 관한 심판에 관한 그런 사건이라든지 사실 이런 것들은요 얼마든지 다른 시각이 가능해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나와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서로 반대라고 여기지 말고 또 나는 옳고 너는 틀리다라고 바라보지 말고 왜 그런 시각을 가졌는지도 한 번씩 생각을 해보는 게 또 필요하겠죠. 그래서 사뭇 다르다라고 해야죠. 자, 14번은 나이가 지긋이 들었다라고 했는데 이때는 지긋하다, 그러니까 나이가 들었다는 걸 밝히는 거니까 지긋하고 어근을 밝혀야죠. 그래서 지긋이라고 써야죠. 반면에 소리 나는 대로 지긋이는 무슨 뜻? 가만히 이런 뜻입니다. 지긋이 하면은 그때는 가만히 이런 뜻이고 이때는 나이가 지긋이 들었다라고 했으므로 즉 지긋이라고 써야죠. 다음 바치다 바치다 바치다는 이 바치다 이 바치다 이건 어려울 게 없는 겁니다. 위에 바치다는 뭐야? 목숨을 바치다 희생하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고 아래 티읕 받침의 바치다는 채에 바치다 걸러내다 라는 뜻입니다. 이 둘은 헷갈릴 게 전혀 없습니다. 자, 반면에 문제는 이 강세전미사 치를 쓰는 바치다와 피동의 전미사 히를 쓰는 바치다죠. 자, 이 둘은요 바치다를 쓰는 경우가 언젠가 이걸 눈여겨보고 그 이외에는 다 위에 거야. 즉 우산을 바치는 거고 뭘 잘못 먹어 속이 바치는 거고 화가 머리끝까지 바치는 거고 등이 바치는 거고 알겠어요? 즉 얘는 쓰임이 다양해. 반면에 이 피동전미사 히를 쓰는 바치다는 쓰임이 한정돼 있어. 즉 당하다라는 피동의 의미 바치다 즉 부딪힌다는 거지. 당하다라는 의미에 쓰는 거야. 따라서 지나가는 자전거에 받쳤다 그럼 뭐야? 이걸 써야지. 지나가는 자전거에 받쳤다 그러면 히를 써야죠. 그죠? 반면에 또 하나의 의미는 이 도매금으로 넘기다 이런 뜻이야. 도매금으로 어떤 물건을 넘기다. 싼 값으로 대량으로 물건을 넘길 때 이 바치다를 씁니다. 이거 주의하세요. 대량으로 물건을 넘길 때
대량으로 물건을 넘길 때 이 바치다 하고 he를 씁니다. 그러니까 뭔가 당하다라는 의미의 바치다, 그리고 대량으로 물건을 넘긴다는 의미의 바치다, 그 이외에는 모두 바치다를 쓰면 돼요. 자, 그런데 예문은 독립을 위해 몸을 바쳤다니까, 독립을 위해 몸을 바친 즉 사람들이니까 소리 나는 대로 뭐야? 바치다라고 쓰면 되죠. 이해됐어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16번부터 그리고 외래어 표기와 로마자 표기를